안녕하십니까. 경매정보통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경매 강의할 때, 이제 경매 개시 결정, 그러니까 이제 경매가 일어나게 된 계기와 또 경매가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 또 어떻게 신청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A가 B에게 돈을 빌리고, 그랬는데 여기 돈을 빌린 거죠. 그리고 뭔가를 안 했을 수도 있고, 또는 근저당을 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채권자가 자기 채권이 회수가 되지가 않자 이거를 저 대신해서 좀 받아주세요라고 법원에다가 신청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아 그래? A가 너한테 돈을 안 줬어? 알겠어. 내가 그럼 A를 조사를 해보고 이게 맞으면 A한테 돈을 받아줄게 라고 하는 게 바로 경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을 하면 여기 신청을 하는 거죠. 신청을 하면 그냥 쭉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법원은 그때부터 A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부터 이 재산을 함부로 팔아넘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압류를 하는데 이 압류하는 등기를 우리가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고 합니다. 경매 개시 결정이 났다. 경매를 이제부터 시작하는 결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등기부에 딱 올라가면 이때부터 요게 이 재산이 압류가 들어가는 거고요. 이제 이건 관이잖아요. 법원이 하는 거니까 압류죠. 나머지 이제 가압류든 무슨 압류든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이 법원에서 이제 하는 일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자, 이제 B라는 사람이 채권을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A가 솔직히 B한테만 돈 빌렸을까요? 아니면 C한테도 빌리고 D한테도 빌리고 은행에도 빌리고 이랬을까요? 모르긴 해도 다 빌렸을 거예요. 그죠? 은행에 빌리고 C에도 빌리고 D에도 빌리고 은행을 먼저 한 이유가 은행은 근저당 선순위 근저당 있으면 안 해주죠. 은행이 제일 먼저 해줄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해가지고 계속 돈을 여기저기서 빌려가지고 한 방에 잠수 타려는 계획이었던 거죠. A가. 자, A를 일단 나쁜 놈을 만들었습니다만 네, 이해를 해주시고 자 경매 개시 결정이 이렇게 되면은 이때부터 법원이 B만 채권자 아니잖아요. C, D 은행 다 채권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등기부에 있는 채권자는 바로 법원이 알아서 예, 선점을 하고 이 배당 순위에 넣게 되죠. 그리고 이 외에도 일반 채권 가진 사람 채권자 신고해 주세요라고 다들 알려요. 예, 그래서 이걸 막 공고를 하고 신문에도 공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 뭘 또 하냐면 이 사람이 이것만 갖고 할까요? 아니면 은행 이자도 안 낼 수 있는데 하물며 세금 낼까요? 네, 세금을 안 낼 수도 있죠. 세금에는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죠. 여기를 양쪽에다 법원이 다 보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 강남구다. 그러면 강남구청에 지방세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국세청이죠. 국세청에 국세 미납한 게 있겠죠. 그래서 법원이 이 양쪽에다 다 보내요. 지금 A라는 사람이 이제 압류가 돼서 이제 경매로 싹 날릴 상황이니까 너희들 혹시 받아가야 될 채권 있으면 지금 바로 신고해 라고 여기다 다 알려요. 그러면 여기서 아, 그 사람 미납한 거 없던데? 그래가지고 없어질 수도 있지만 그 사람 재산세 안 냈더라고. 그러면서 여기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여기에 배당 순위에 쭉 잡혀요. 자, 채권자들을 전부 다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원은 그거를 순서대로 배당을 해주는데 이 배당이라는 건 뭐냐면 경매로 인해서 누군가 낙찰받아서 돈이 들어오죠. 그 돈을 갖고 이 채권자들에게 알맞게 배당을 해준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다 보내잖아요. 예, 그래서 채권자에 대한 순서를 쫙 마련해놓는 게 이제 법원이 할 일이에요. 그리고 이
압류를 했는데 이 재산이 뭐 그냥 일반 재산은 상관없는데 부동산일 수도 있잖아요. 부동산이면 여기에 A가 직접 살 수도 있지만 아니면 A의 임차인이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A가 직접 살지 않고. 그러면 임차인도 채권자죠. 그죠? 왜냐면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살짝 지우고요. 자, 아까 A, B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은행도 있고 이랬는데 E라는 사람이 임차인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A라는 집에 E라는 사람이 얹어 살아요. 그래서 이걸 세입자가 되는 거죠. E가. 이 사람은 임대인이 되는 거고요. 뭐 정확히 임차인이죠. 네, 근데 임대인, 임차인은 잘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주인하고 세입자로 말하는 게 훨씬 더 빠르시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 E라는 사람은 이 사람한테 나중에 이 임대차가 만기가 되면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고 이게 또 하나의 채권이 되기 때문에 이 집에 살고 있는 임대인, 그야말로 점유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바로 법원이 또 조사를 하게 돼요. 그러면 아까 채권자 여기 B는 신청을 했고요. C하고 D는 모르고 있었으니까 보냈을 거고요. 은행이 있고 거기에 국세청이 있었고 그리고 지방세에 들어가야 되니까 지방세 쪽에 가지고 두 개가 세금이 들어갔을 거고 여기에 막 다 보냈고 그리고 법원이 별 군데 다 보내요. 그 건강보험 하는 데도 보내고요. 그리고 뭐 여러 군데 보내요. 경찰청, 뭐 검찰청 뭐 이런 데까지 다 보내요. 그래서 세금만이 아니라요. 여러분 그 왜 벌금 있죠. 네, 벌금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이런 거 안 낸 거 있으면요. 요때 전부 다 여기서 다 걸어요. 이 재산에다가. 네, 다 겁니다. 다 받아가요. 자, 그런 건 전부 다 압류로 걸어버리죠. 자, 근데 아까 말했지만 이런 채권자도 중요하지만 정작 이 집에 살고 있는 점유자가 제일 중요한 채권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지를 조사하러 나갑니다. 법원에서 A의 집 이렇게 표시할게요. 네, 이렇게 표시했는데 이 A의 집인데 여기에 E가 살고 있을 수도 있다고요. A가 살고 있을 수도 있지만 주인이 직접 살 수도 있죠. 그래서 법원이 조사를 하러 나와요. 여기에 살고 있는 점유자가 누군지, 소유자가 점유자인지, 아니면 제3자가 점유자인지.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자, 이 집이 경매에 개시 결정이 됐고, 이제부터 경매로 쭉 진행합니다. 이런 거를 이제 알려주고 가요. 근데 대체적으로 여기에 E가 만약에 임차인이거나 A가 살거나 했을 때, E는 모르겠네요. 임차인이니까. A가 만약에 살고 있다면 여기서 문 쉽게 열어줄까요? 예, 거의 폐문 부재가 많습니다. 물론 요새 맞벌이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일 나가고 학교 가고 그래서 없을 수도 있는데 개 중에 있는데도 안 열어준 사람도 있다고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점유자가 있을 경우에는 점유자는 깜짝 놀라죠. 예, 평화롭게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법원에서 날라서 법원에서 왔습니다 이러더니 이거 서류 받으세요. 받은 사람 사인해주세요. 그러는데 그러면서 설명도 해줘. 경매가 됐다고. 예, 웬 날벼락이 됐어요. 그러니까 점유자가 제일 많이 놀래죠, 임차인이.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법원이 이렇게 직접 이 집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이거를 조사관이 나가는데요. 현황조사서를 작성하게 돼요. 이때 작성되는 게 현황조사서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서류를 이제 작성을 해놓고 이때 임차인에게 이런 것들을 막 물어보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경매에 대한 하나 둘씩 정보를 법원이 하나 둘씩 찾아가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다시 와서 A에서 B가 신청을 했어요. 법원에다가. 그러면 A는 이제 여기서 이제 법원이 조사를 나가는데 처음에 임대차 관계 조사했죠. 임대차 관계 조사하고
그 전에 있었던 것들은 모두 이제 각 기관에, 어, 채권들 있는지 신고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사적인 기관, 이 기본 기관들은 이제 대부분 알기 때문에 딱 한 번에 쭉 보내는 그 기관에 대해서 정해져 있어요. 근데 개인한테 만약에 일반 채무가 있다. 그래서 일반 채권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가 어떤 채권을 가진지 알 길이 없죠. 네, 그래서 이 채권 신고를 하라고 줍니다. 임대차 관계 왔을 때에도 채권 신고하라고 줘요. 근데 이 신고 기간을 무작정 받아줄까요? 네, 무작정 길게 주면 계속 나오잖아요. 오늘도 내일도 그냥 계속 나오니까 기간에 마지막에 여기까지만 받습니다라는 기간의 종기를 줘요. 네, 그래서 요때까지 신고 안 하면 저희는 배당 순위에서는 따로 넣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을 바로 배당 요구 종기라고 해요.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의 마지막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채권이 있는 사람들이 다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거나 혹은 배당 요구 종기를 지나서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신고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지나서면 법원은 받아줍니다. 받아줘요. 이건 안 받아주지만 뭐 보내줘도 하는데 모르는 거고요. 이게 보내면 받아는 줘요. 근데 배당 순위표에는 안 들여보냅니다. 배당 순위표에 들어가진 못해요. 나중에 이 배당을 관계로 주죠. 네, 요거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나중에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조사들을 쫙 해요. 그래서 일반 채권할 때 신문 공고도 내고 해가지고 하고 두 번째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들이 법원은 자, A의 재산을 지금 이제 압류해가지고 이거를 팔아치운 돈으로 이제 채권을 다 갚아줘야 되는데, 이 부동산의 가격이 얼마인지 알 수가 있을까요, 법원이? 가격을? B가 저희 집 얼마입니다고 되나요? 아니죠. 네, 그래서 이 가격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법원이 정해져 있는 감정평가서를 돌려가면서 이렇게 쭉 쓰는데, 법원이 감정평가를 해요.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서를 작성해가지고 법원에 제출해주고 여기에 금액과 산정 기준 이런 것들이 쫙 나와요. 자, 이렇게 나오면 이제 법원이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감정가라는 게 나와서 감정평가액이 나오고 여기서부터 이제 경매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감정가가 만약에 여기서 12억 나왔다. 12억부터 경매가 시작하고 이게 100% 금액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네. 어렵죠. 어렵다기보다 좀 지루하죠. 네. 이렇게 이 경매에 해당하는 절차가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재밌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걸 좀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감정평가에서 금액이 나오고 나면요. 이 감정평가 기준을 올려내고 그리고 이걸 기준으로 일정 기간을 잡아줘요. 그래서 이제 기일 입찰을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기일 입찰에 들어가는 이 날짜가 정해지고 쭉 해가지고 이 사이사이가 다 배당 요구 종기도 정해지고 채권 신고 기간도 정해지고 여러 가지가 쭉 정해져요. 네. 그리고 나면 기일 입찰 기간에 이제 일반 사람들이 쫙 와가지고 경매를 넣는 거죠. 경매를 쭉 넣어서 이 중에 1등 된 사람이 이거를 가져가는 게 경매입니다. 자, 경매의 경자는 다툴 경자죠. 매자. 매매를 다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매매할지를 다투는데 이 기준은 결국은 돈 많이 쓴 사람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가장 높은 거에다 파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니까요. 얘가 1등이 됐어요. 그럼 얘를 이제 최고
저가 매수인이라고 합니다. 가장 높은 금액을 쓴 매수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잠정적으로 기일 입찰 때, 이 사람이 낙찰됐구나. 그리고 낙찰자 누구 해가지고 쓰는데, 이 낙찰자 누구라는 이 이름 있잖아요. 이름은 거기에 조사하는 아줌마들, 알바 아줌마들 있어요. 그 아줌마들이 들린 대로 적은 거예요. 그래서 낙찰자 이름이 되게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들어보면 발음상 비슷한데 실제랑은 되게 다른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그 기일 입찰하면서 아까 조사관이 가서 현황조사서 조사를 한 다음에 이 임대차 관계가 어떻게 있는가 그거를 현황조사서에다 기입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물건에 대해서 얼마나의 가격과 가치가 있는가를 감정평가서에다가 넣게 됩니다. 자, 기일 입찰이 정해지고 기일 입찰 날짜에 일주일 전 요때 매각 물건 명세서라는 것을 법원에서 만들어요. 네. 이래서 매각 물건 명세서를 갖고 다시 법원에서 바로 치를 전부터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갖고 기본 서류예요. 이게 경매의 기본 서류. 이 세 가지로 안 읽고 들어가면 경매에 대해서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요 정도 서류 여기다 하나 더 붙이면 뭘까요? 등기사항 증명서. 요 정도는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들어가기 직전까지요. 자, 이렇게 해서 기일 입찰과 경매의 절차가 쭉 들어가고요. 지금 기일 입찰, 그러니까 처음 입찰하는 그 날짜까지잖아요, 이게. 네. 그 이후의 얘기들을 또 다음 시간에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매 강의, 경매정보통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자,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여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 꼭 누르세요. 자, 그렇게 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뵙도록 할게요. 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